여 변호사님, 우리 시청자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고, 그리고 국회를 떠나는 과정에서 어떤 시민이 탈북자 단체 신발을 투척해갖고 네. 그 신발이 아주 언론에도 대문짝만하게 예, 맞습니다. 분노의 신발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신발을 투척하신 분이 정모 씨인데 북한 인권단체 대표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아주 의협심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판보다도 구속영장이 경찰이 청구를 했겠죠. 신청했는데 기각됐죠. 그 이후에도 지난해 8.15 그 광화문 집회 때 경찰관 폭행, 경찰관을 폭행했다. 그 사람은 뭐 기부수도 잔뜩 오고 있는데 그 경찰을 폭행할래 할 수도 없겠던데 어떻게 됐든 자고나 경찰관 또 폭행했다 해갖고 이건 괘씸죄로 이제 완전히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할 형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6개월을 구속을 살았는데 재판을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제 만료가 됐어요. 구속 만료가. 그러면 풀어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판사가 나서가지고 지난해 뭐 1월인가 언제 세월호 기념관에 가서 그 스피커로 유가족들을 좀 비난하는 그런 뭐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걸 걸어가지고 판사가 직권으로 또 6개월 연장을 해버렸다네요. 이 사람은 그냥 대통령 한번 신발 던졌다가 이 평생에 그냥 벗어나지 못할 것 같네요. 그 굴레에서. 지금 이 판사 말대로 하면은 민노총 하고 있죠. 이래 다 구속돼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사람 스피커로 얼마나 떠들고 제가 뭐 가끔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강남역 사거리에 삼성 이재용에 대한 뭐 엄청난 비난 글이 많더라고요. 다 구속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모욕이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유가족을 모욕했다는 거. 모욕이란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의 자유. 물론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으로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그리고 정치적 의사 표시가 허용된 나라에서 이걸 모욕죄로 계속 몰면 있죠.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는 그럼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도 이때까지 이런 모욕, 명예훼손, 특히 사실 적시해한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은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했어요. 그걸 해버리는 순간에 국가의 언론의 자유가 그 말살되고 결국은 정권의 어떤 그 폭압 이런 게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 공무집행 방해인데요. 이 폭행이란 게 진짜 경찰관을 그 주먹으로 때리고 강목으로 휘두르고 저는 민노총 데모할 때 경찰관은 맞는 건 무수히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구속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경찰관이 나중에 거기에 대항해서 뭐 어땠다 했다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지더라고 국가가. 그러고 가서 사과해야 되고. 아이고 우리가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폭행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경찰관이 이제 시위를 갖다가 이제 제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아마 뿌리치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고. 밀고 가니까 거기서 실랑이가 있었건 시위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 폭행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폭행으로 할 수 있으면 있는데 이걸 구속까지 한 것도 사실 무리했죠. 근데 그 만료가 됐는데 그러니까 왜 판사가 그것도 무리했는데 거기 나가지고 6개월이 이제 됐으면은 뭐 정경심 씨도 6개월인가 만에 풀어주더라고요. 그 이제 끝났다고 또 누구도 풀어주고 다 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욕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판사들이 모욕죄 가지고 구속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모욕죄는 형도 아주 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그 탈북자 대표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떤 정치적 의도로 한 거지 어떤 개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거는 영장 발부한 건 순전히 사람을 가둬놓기 위한 목적이지.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졌을 때 영장 기각 사유가 도주우려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지금 뭐 언론 난 것에 의하면은 경찰에서 부르면 꼬박꼬박 다 가고 자기는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 영장 발부 사유가 도주우려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도주우려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6개월 사실 뭐 경찰관 폭행으로 살고 나왔는데 도주할 리도 없고 불구속으로 재판한다고 해서 이분이 뭐 도망가거나 할 거 전혀 없는데 그래서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신발 던진 거 그걸로 영장은 기각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은 신발 던진 걸로 지금 구속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검찰은 또 아무래도 또 행정부 산하에 있으니까 좀 눈치도 보지만 판사는 왜 눈치를 봅니까? 이 중앙지법의 이름이 신학재 판사던데. 신혁재입니다. 신혁재입니까? 네, 예. 어디서 전화가 좀 왔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거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런 진짜 사소한 범죄 가지고 뭐 대법원장이 전화했을 리는 없고. 근데 대통령 관련된 거. 아니 그 사람은 대통령 한번 경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대깨문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여러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해서 공격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정지 가처분, 그다음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던 판사들이 혼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재판부 공격이 그냥. 예, 좌표 딱 정해놓고. 심해, 그러니까 너무 심해. 이 신혁재 부장판사인데 단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단독은. 이 사람도 어떻게 대통령한테 신발 던진 사람들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공격이 올 걸 갖다가 예. 지레 겁먹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대깨문이나 이런 사람들의 전략이 통한 거죠. 우리한테 걸리면 너 뼈도 못 추려. 그래서 신상털이에 들어가면 아유, 그 사람 가족까지 다 털어. 집이 어디 있고 나타나면 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깨문이나 이런 사람들의 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통하고 있다, 요새. 그냥 큰 사건은 뭐 좀 덜한데 오히려 이런 작은 사건들이 이 맡은 판사들이 내가 이 문제로 있죠. 왜 곤욕을 당해 이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판사들이 좀 기기가 있어야겠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아닌 사람은 아닌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 그러면요, 판사가 내가 욕 먹지.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내가 내 판사의 권한을 갖다 이용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옥죄는 거, 이거는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나는 이번에 원세훈 예. 전 국정원장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진짜. 이분도 MB 정권 때 서울시장, 지금 행안부 장관, 예. 국정원장 다 지낸, 참 이분의 행로를 보면 지금 7번째인가 9번째 기소를 당했는데 영광은 뭐 권력은 짧고 굴욕은 길다. 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네. 네,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다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일부 내려졌던 거. 2심에서 내려. 예, 2심에서 내려진 것을 이제 대법원에 예. 상고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어요.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명진 스님이라든가 예. 그 당시로 권양숙 보면 여사. MB 예. 정권으로 보면 좀 삐딱선을 예. 탄 사람들, 이 사람들 좀 뒷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하고 예. 박원순 전 시장이 미국 가서 방문하고 있을 때 계속 그 국정원 직원이 혹시 그 북쪽 사람하고 만나는지 그걸 감시하러 미행시켰다는 거예요. 감시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하여튼 혹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같은 핀끼리 위에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직권 남용이냐. 그래 2심에서는 이걸 국정원에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통상적인 전 대통령 부인이고 예. 그다음 유력 대선 주자니까 진짜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이것을 권한 밖의 행위다. 국정원의 권한 밖의 행위다. 그때는 두 분 다 민간인이니까 예. 박원순 시장도 민간인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권양숙 여사는 확실히 민간인이죠. 예. 그게 그래서 직권 남용은 성립된다 해서 파기환송했는데 지금 원세훈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번인가 기소돼가지고 지금도 형을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댓글 사건 그게 댓글 유죄로 사건으로 뭐 4년 돼 있고 받았잖아요. 4년 받고 이게 그 2심에서 7년 그
선고됐던가요? 예. 선고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권양숙 여사, 박원순 시장 사찰 이번에 무죄됐는데 이번에 파기되면 그게 또 더 늘어나겠죠. 진짜 그 영광은 잠시고 감옥은 지금 뭐 한 상당히 오래 기간 가겠는데 그 이번에 이게 국립대학을 너무 오래 다니네요. 아이, 사립대학 나오셨나 원래?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 독립적으로는 뭐 이렇게 볼 수 저렇게 볼 수 있죠. 저도 서울 동부지법에 부장판사 근무할 때 예.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서 이게 업무 범위 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좀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보기 나름인데 지금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친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유리한 판결 파기돼도 이게 무죄 취지로 파기가 더 거의 되더라고요. 근데 원세훈은 뭐 그대로 지금 반대되는 인물 아닙니까? 지금 여권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은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꾸 반복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정치 탄압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언급하는 건데, 설마 우리 대법원이 그랬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얼마나 훌륭한 대법원장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한테 한번 찍히면은 끝까지. 해안하기가 네. 어렵네요. 그러니까 제가 MB나 원세훈 지금 전 국정원장도 MB 사람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뭐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든가 부엉이 바위 사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복, 처절하게 보복한다는 게 물론 원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잘못했으면 처벌 맞아요. 맞는데 이 정권의 이 법을 갖다가 집행하는 행태가 워낙 적은 처절하게 죽이고 우리 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싼다는 그런 게 계속 되니까 이게 그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나뉠 수 있고 유죄로 볼 수도 충분히 있지만 그러면 2심 판사는 이걸 뭐 그 사람은 판사가 아니고 어디서 뭐 그냥 판사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재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고등부장 같으면은 그 법조 경력이 30년쯤 되는 그렇겠죠. 그런 사람이 무죄로 봤던 건데 이걸 갖다 대법원에서 또다시 유죄로 보고 내리보내는 게 어떤 그 대법관들이 어떤 정치적 압력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는 항상 보면은 어느 편에 한쪽 편에 유리한 결론이 자꾸 나는 그 행태가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아까 그 우리 정모 씨 이번에 구속된 그것도 봤지만 좀 세상이 이게 사법부라는 게 본래 국민들의 최후의 인권의 보루라고 그러는데 인권의 어떤 이 압박이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 대법원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김선수 대법관인데 그렇죠. 민변 출신이죠. 이분은 대표적인 민변 출신이고 노무현 정권 대통령 때 비서관 들어가 있었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했죠. 네. 그런 저런 걸로 좀 오해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네요. 특히나 그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이다 보니까 뭐 가재는 개편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김선수 대법관이 오히려 그 원 원장이 되네. 원 전 원장에 대해서 안 그랬으면 아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럴 건데. 네, 자기 편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아유 또 이렇게 판결이 나왔구나.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정권한테 기어 붙었다가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네. 뭐 이런 건지 어쩐지 일단 넘어가기로 하시죠. 예, 그냥 뭐. 넘어가시죠.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됐는데 전 총장이. 후임 총장을 선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고 또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넘겨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규정에 따라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3명인가를 선출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뭐 장관한테 올리면은 올리고. 장관이 또 뭐 대통령한테 이렇게 추천하는 형식인데 재청 지금 그 추천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장관 그리고 외부 추천위원들이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어디서 이름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지난번 윤석열 징계위원회 징계할 위원 때.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결의 논설위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칼럼을 많이 썼던 사람이고 뭔가 이름이? 손원재. 손원재. 예, 한겨레. 예. 이 한겨레는 이 정권하고 뭐가 짝짝꿍이 잘 맞아요. 대변인으로 갔다가 그 정부 기관지 아니었던가요? 또 뭐 금배지 또 얼렁 쪼개기 갖고 달고 그다음에 길태기 전 법무차관 이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당연직이 5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법무부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예. 예. 그런데 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라는 것은 좀 중립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만한 분이 추천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검찰총장이 될 만한 분을 추천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줘야 하는데 박상기 장관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차기근 본부장 그것도 불구속 탄원서까지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구속 됐나? 이게 맞습니까? 아무리 그랬더라도 좀 국민들 여론도 생각을 해야 하고 뭐 좀 과거 보수 정권 같으면 그래도 모양새를 갖췄거든요. 모양새는. 그렇죠.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촛불 정권인데 그런 게 모양새 갖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군요. 국민의 뜻인데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정권이 청문 보고서 생략한 게 27명인가 8명인가 그렇죠? 8명인거든. 그러다 보니까 변창흠 사태도 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어떤 여론, 국민 여론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이제 당연시 돼버려 가지고 저는 지금 고 교수님께서 그 추천위원이 뭐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예. 아이고 일방적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안 해도 마찬가지고 그럴 바에는 확실히 색깔이나 드러내라. 그래서 뭐 이 추천위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별 뭐 기대도 안 하고요. 이 사람들이 뭐 어떤 행위를 해도 이제 뭐 충격도 안 받을 거고 감동도 안 받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런데 이 정도 위치에 오르면은 어떤 냉정한 어떤 상식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실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권에 자꾸 가까이 갈수록 있죠. 이게 우리 이카루스의 그 날개란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양에 가까이 가니까 밀랍이 다 녹아 떨어지는 바람에 추락했다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간 게 아닌가. 그냥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록 그런 어떤 그 윤석열 총장에 안 좋은 행위가 있더라도 어떤 상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요. 이분들이 있죠. 들어가는 순간에 국민 누구든지 윤석열과 전혀 반대의 사람을 추천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연직은 뭐 이종근 지금 그 법무부 무슨 부장이죠. 형사부장.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그 박범계 장관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우리 편으로 하겠다. 별 말썽 없이 자꾸 말썽이 있으니까 신문에 나니까 괜히 문재인 대통령 왜 말도 안 하냐. 자기 권한인데 말도 안 하냐. 우리 맨날 이야기하던 거 있잖아요. 마치 남의 일 쳐다보듯 닥쳤던 쳐다보시 본다고. 그 말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 했는데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되든 자기 뜻대로 다 할 건데 고 교수님 뭘 기대하고 이런 걸 여기에 그래서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김호수 전 법무차관 자기 편 뭐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자기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제일 지금 관심이요. 이성윤 지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 정상적이라면 아니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그 누굽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 기록 그 사찰 사건 가지고 지금 수원지검에서 피의자로 입건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포영장을 발부하니 많이 현직 지검장이 그 얘기 흘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한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도 비정상적인 행태가 많았지만은 정말 막가파식이냐 아니냐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 사람 얘기를 두 사람을 비교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 변호사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 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 좀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추미애보다는 낫지 않겠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추미애는 저리 가라네.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게 김준욱 공수처장. 저는 정말 좀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동안 공수처의 어떤 정치적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또 수사의 공정성 이걸 확실히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국민의 공수처로 만들겠다 해서 야, 저 사람도 또 입에다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권 사람들이 아주 특기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성윤 네. 서울중앙지검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피의자가 나 공수처로 보내줘. 네, 해갖고 보냈지 않습니까? 네. 수원지검에서. 그래가지고 과연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건가? 아니면 경찰 국수본으로 넘길 건가? 검찰로 재이첩할 건가? 이렇게 해갖고 관심이 많았는데 공수처 처장이 첫 결정이 이성윤 검찰 재이첩 이 결정을 내렸어요. 검찰로 이제 다시 재이첩한 거죠. 이 첫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공수처가 예.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죠. 물론이죠. 공수처 검사가 아무도 없는데요. 예. 차장하고 그러면 처장이 둘이 앉아서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김진욱 처장이 윤석열 전 총장 그 어록을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국민의 공수처. 맨날 네. 우리 윤석열 총장이 하긴 국민의 검찰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김진욱 처장이 그 이성윤 검사장을 검찰로 다시 보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김진욱 처장의 어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천명한 거라 보시면 안 됩니다. 성급하다 이거죠. 성급하고 지금 상태가 지금 안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번 보냄으로써 있죠. 예. 자기 폼은 다 잡았어요. 그렇죠. 우리 중립적이다. 나 중립적 하겠다. 그런데 이런 이첩, 재이첩 있죠. 예. 종국적인 효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 검찰에서 있죠. 수사를 하다가 공수처가 좀 이 얼개가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예? 요리 가져오면 또 이건 법적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가 하게 돼 있잖아요. 현직 검사, 판사 뭐 쭉 있잖아요. 직급 군이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검찰총장 볼 된 것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나오고 검사장이 검찰 조사에 응하는 척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소환조사 세 번은 불응했는데 안 갈 수 없네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서면 조사든지 뭐 다 좋은데 그러다가 이 공수처가 좀 갖추어지고 나면은 또다시 재이첩 요구할 겁니다. 이거는 너무 믿을 수 없는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조사다. 뭐 사실 수원지검에 이번에 이성윤 검사장 수사팀이 윤석열 총장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정섭 부장이 윤석열 라인이라고 이렇게 반개혁적인 검찰 반개혁적인 윤석열 총장의 어떤 꼭두각시들이 어떤 이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다시 재이첩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진욱 처장의 말은 어떤 뭐 양두구육적인 언사가 될 수 있다. 내심은 숨기고 겉으로는 중립성을 갖다가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거는 아무런 종국적인 검찰에 대해서 구속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만일에 이게 한번 재이첩하면 있죠. 그 법원에는 관할 위반으로 이송하면 그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재이송을 못하는 사건이 관할 위반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냥 언제든지 다시 공수처로.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딱 눈치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김진욱 처장한테 전화 한마디 하면 또 가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 문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 여 변호사님이 원래 그러지 않으셨는데 음모론자 돼버렸어요. 회의론 또는 워낙 그러니까요. 워낙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겠다.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일각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다. 제2의 제3의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문재인이가 이제 공수처 만들어 놓고 발 뻗고 잘나겠는데 이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정권 쪽에서 추천한 게 아니라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이고 또 헌재에서 연구관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그런 풍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잠을 못 이루고 빨리 중수청을 만들어 가지고 예. 아예 그냥 법무부 산하 아닙니까 중수청은. 그렇죠. 근데 이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 완전 독립된 기관이었고 아무도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그렇죠. 있어요. 수사 기소권까지 또 다 가졌고. 그래갖고 이거 완전 발등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예. 김진욱 처장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그게 다릅니다. 윤석열 총장은 아주 심지가 굳고 예. 내공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예, 그 그렇죠. 정도 되니까 현직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고. 난 최재형 그 감사원장 그분도 또 보통이 아니다. 그분이 법원장을 서울중앙지방법 법원장 대쪽 판사? 그리고 집안도 아주 그런 네. 집안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지방법원 부장판, 저도 지방법원 부장판 했지만 내공이 달라요. 그러겠죠. 어떤 그 큰 권력하고 싸우는 거 있죠. 자기도 큰 아무나 하는 권력을 거 한번 아니죠. 쥐어보고 다뤄봤을 때 싸우는 거지. 이건 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그 아까 학자적 풍모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좋은 말로 하면 또 꼬장꼬장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취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겠네요. 조금 더 봅시다. 예. 그래야겠네. 네. 너무 김치국부터 예, 먹으면 예. 안 되겠고.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있죠. 우리 바라면 그렇게 하면 정말 참 잘했다 할 수 있는데 안 될 아니, 가능성이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김치국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잠을 못 이룬다고 하니까 또 속이 조금 시원한 맛도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아닌가요? 예, 두고 봅시다.